그래서 전체 보고서 아까 12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보고서 얘기를 했고요. 전체 조 이름으로 나가는 거였고 각 항목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졸업 요건을 채운 걸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세 설계 과정이에요. 앞에서 전체 조 보고서는 설계 값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계 과정만 평가할 거예요. 결과값은 뭐 결과값이 좋고 나쁘고는 앞에서 전체 조별로 나간 거고 여기에서는 설계 과정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위주로 볼 건데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참조우선. 참조우선 설계값을 내가 경화 중량을 다루는 사람이면은 참조우선의 경화 중량을 먼저 추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로든 참조우선 값이랑 맞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추정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기준 선박의 설계 참조우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수업에서 알려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가지고 설계선을 새로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선을 설계를 할 거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데 3번은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뭐 책을 찾든 뭐를 조사를 하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설계 결과를 검증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책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구한 경화 중량이랑 내가 찾아본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경화 중량이랑 서로 일치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알겠죠. 아니라면은 이런 방법도 제한된 바가 있는데 이걸로 한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정확한 걸로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아까 2번이 책에서 알려준 거고 수업에서 3번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뭐 구조 해석이다라고 하면은 선체 종강도 해석이다라고 하면은 책에 나온 거 있겠죠. 책에 나온 종강도 해석이랑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NCS나 아니면 C트러스트 갖고 할 거잖아요. 둘 중에 결과가 뭐가 더 좋냐면 책은 되게 값을 보수적으로 내거든요. 좀 옛날 기준이라. 그러니까 요즘 설계를 맞추면은 얘가 아마 결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이거 결과라고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값을 주는 거. 뭐 경화 중량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랑 책에서 나온 대로 계산했을 때랑 뭐 누가 들고 온 논문이랑 비교를 했더니 논문으로 한국 게 더 가벼운데? 그럼 이걸로 내시면 돼요. 결과를.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그 전체 조별 평가에서 전체 조의 결과 평가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 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은 다른 수강생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돼요. 예. 아까 앞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이 경화 중량을 추정하는데 경화 중량 추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일부러 못 알아듣게 요상하게 꼬아가지고 못 쫓아오게 하고 우리 결과는 뭐 25,000톤이야 아주 작지 않니? 라고 하면은 과정을 못 따라하는데 그게 보고서라고 볼 수 없죠. 그 부분에서는 감점을 할 겁니다. 예, 물론 실제 보고서 평가를 하다 보면 쓴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에 확실하게 보고서를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10점짜리 기타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통적인 선박 설계는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쳤을 때 미래 선박은 이제 큰 트렌드가 무인화, 친환경화 두 개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항목별 설계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의견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선인데 무인화가 된다면은 컨테이너선에 그 높게 올라와 있는 우리가 슈퍼스트럭처 아니면은 선실 그런 게 없어질 거잖아요. 사람이 타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타는 부분이 없어진다면은 짐을 더 실을 수 있겠네? 그럼 그 짐을 더 실게 된다는 배는 이런 식의 설계를 가질 거야까지 설계안을 내면 돼요. 아니면 뭐 친환경화니까 원래 배는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엔진 대신에 뭐 엔진 발전기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설계안을 좀 수정해서 내시면 됩니다. 분량은 아마 추후 공지인데 그렇게 많진 않게 할 거예요. 부담 안 가게 하려고. 그 다음에 추가 점수로 5% 있는데 이거는 보고서를
뭐 물론 취업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한이라 고생한 사람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5% 치를 줄 건데 뭐 우리 조는 5명이 나눠서 일했어요. 그럼 1%씩 나눠 드릴 거예요. 예, 공헌도 평가입니다. 그게. 그다음 이제 좀 평가 기준을 빡빡하게 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야 수업을 잘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졸업 요건 달성을 못한 경우 뭐냐면은 항목별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은 제출했는데 평가한 결과물이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항목별 필수 보고서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의 설계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설계 과정이 다 빠지고 결과값만 딱 쓰는 거는 평가할 결과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설계를 한 내용이 없는데 근거가. 그럴 경우에 수업을 안, 뭐 수업, 졸업 조건을 안 채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줘요? F 처리하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한 보고서를 같이 썼는데 이거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했네? 명백한 경우겠죠. 서로 예 맞습니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보고서 안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다 학교에서 주라고 하는 최대한 좋은 점수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야 이건 좀 심한데 싶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드 하나씩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중간기말 모두 50점 이하. 다시 얘기 드리지만 수업 때 시험 뭐 나오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꼬박꼬박 듣고 제대로 정리만 했으면 수업 시험에 뭐 나오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이다 라고 한 거는 수업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은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수업 내용에 이해는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해는 못했으면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야 말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나는 이거 컨트롤 키를 눌렀는데 이게 부정행위로 찍혀갖고 점수가 50점 이하예요. 그거 적용 안 했을 때 50점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는데 푸른 내용만 보고도 50점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보고서 작성했을 때 항목별 필수, 그러니까 본인의 세부 파트, 본인 팀이 맡은 세부 파트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을 때 무조건 3개나 하라고 했어요. 기준 선형 검토, 참조 우선 검토를 하고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설계 한번 해보고 뭔가 다른 방법을 들고 와서 설계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내 설계가 맞았음을 보이는 그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3가지 중에서 하나 안 했다? 그러면은 보고서에서 하라는 걸 안 했는데 어떡해요? 네, 그레이드 하나씩 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개를 다 했는데 결과가 후지다. 아니면 3개를 다 했는데 과정이 뭔가 좀 삐걱삐걱하긴 한 것 같다. 그거는 보고서 낸 거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레이드를 안 까는데 아예 이게 빼먹었다. 뭐 참조 우선 검토가 아예 없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 빼먹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레이드를 하나씩 까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 안 했다? 그럼 2번 까이고요. 3개 다 안 했다? 3개 다 안 하면은 여기로 넘어가겠죠. 평가의 결과물이 없는 경우. 3개 안 하면 F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본인 파트에 대한 문제예요. 뭐 예를 혼자 하는 조라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나는 혼자 하는 조예요. 근데 혼자 하는 조지만 내가 맡고 싶은 건 저항 추진이에요. 그럼 저항 추진에 대해서는 이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파트 뭐 구조 설계라거나 선형이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만 해서 내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조는 수업 내용 반영한 내용. 수업 내용 반영한 설계만 하면 되는데 적어도 본인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3개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모든 조에 동일한 거예요. 모든 학생들한테. 조가 뭐 10명짜리가 되든 1명짜리가 되든 본인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3가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원이 5명 이하면은 그럼 필연적으로 5개 파트 중에서 안 맞는 파트 하나는 있겠죠. 조원이 4명이면은 5개 파트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선형 아무도 안 맡기로 했어요. 근데 선형이 없는 배는 배가 아니잖아요. 선형 누군가 해야 돼요. 5명 중에서. 근데 그 선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쁘게 막 다른 조원들 풀로 갖춰진 다른 조원들 하는 것처럼 예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 때 배운 거 가지고 선형 배 껍데기는 내놓긴 내놔야 되잖아요. 보고서로. 뭐 평가 받을 때 좋은 벤지 후진 벤지는 모르겠지만 선형을 누군가는 내야 돼요. 4명 이하가 하는 조에 대해서 선형 누군가는 해야 돼요. 네, 근데 보니까 안 했네? 라고 하면은 안 했으면은 뭐
조 내부 사정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한다고 했다가 뭐고 튀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생각을 안 했는지. 그런 경우에 그레이드가 하나씩 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12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그 리스트가 12가지가 있었는데 2개 안 하면은 한 그레이드 깔 거고요. 3, 4개 안 하면은 한 그레이드 또 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6개, 12가지니까 12개 다 안 했다? 그러면은 12개 다 안 하는 건 없겠죠? 왜냐면 12개 중에서 본인이 맡은 파트는 한 2개 정도는 반드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개 안 했다? 그러면 5개 까이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낼 때 여러분들이 맡은 파트는 당연히 성실하게 3가지 요구사항 기준 참조 우선 검토, 수업 때 배운 내용으로 설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설계 방안을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하는 그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은 파트들에 대해서도 보고서 양식은 갖춰서 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빵꾸 내면은 선박 설계 보고서인데 뭐 선형이 없어 아니면 엔진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원 수가 적더라도 할 거는 해라 라는 얘기. 그리고는 이제 뭐 출판 윤리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졸업하는 입장이 다 되니까 중요한 건데 설계 보고서 그다음에 항목별 기타 보고서 아까 그거예요. 미래 배가 어떻게 될지를 본인 의견을 쓰란 거예요. 어디서 긁어 와가지고 쓰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긁어 오더라도 최소한 참고문헌 작성법을 지켜서 어디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걸 바탕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을 쓰라는 거지. 뭐 그냥 그대로 긁어 와가지고 붙여놓고 냈어요? 라고 하면은 애초에 뭐 글 쓰는 게 잘못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레이드 하나씩 깔 거예요. 출판 윤리 관련해서는 수업 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몇 가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6명에서 10명인 경우에는 각 설계 항목 5개의 설계 항목 중을 각각을 2명 이상이 맡을 수 있게 되겠죠. 10명 초과하면은 하나에 대해서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셋이 모여서 하나의 파트를 쓰는 거예요. 조원 4명 이하인 경우가 중요하겠죠. 지금 어차피 사람 많은 경우는 알아서 돌아가는데 사람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체 보고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돼요. 전체 보고서라는 거는 배의 모든 내용이 포함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엔진 빼먹고 선체 빼먹고 미드 섹션 빼먹고 그런 거 하지 말한 거예요. 다만 맞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을 따라 설계한 결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한 조가 있다고 쳐요. 한 조가 있을 때 선형 또 뭐가 있냐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보고서에서는 선형 결과만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 안에 팀별로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3가지를 본다고 했죠. 팀에서 보는 거는 참조 우선 분석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기반한 뭐 해석 설계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설계 검증 아니면은 설계 개선 이 3가지를 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이 나는 선형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결과값 내고 이거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5명 이상인 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 또 뭐가 있었어? 구조 의장 또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 일반 배치 극단적인 경우로 1명짜리 조가 있다고 칩시다. 1명짜리 조가 있어요. 나는 이 조별과제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한다. 1명짜리가 그러면은 자기는 뭐 할지 정해야 돼요. 1명 하는 조는 나는 구조를 할 거예요 라는 게 있겠죠. 그럼 구조 혼자 하는 조도 구조에 대해서 이거 3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체에 반영이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하라고 해서 미드십 섹션만 갖고 그게 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수업 때 배운 내용 가지고 보고서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명짜리 조라고 해도 뭐 아니 배가 없이 종합 설계를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조라도 수업 내용을 따라서 이거는 각각 해서 그게 다 포함된 전체 결과 보고서는 내야 된다. 네. 전체 보고서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이 순에서 끝나면 되죠. 두 명이 하는 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명 하는 조는 한 명은 구조해석 할 거고요, 한 명은 선형할 거예요. 그럼 선형하세요. 이렇게 나머지도 당연히 해야 된다. 뭐 둘이 어떻게 나눴는지는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둘이서 정할 내용이죠. 그래서 둘이 한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보고서를 받았더니 얘가 없네요. 얘도 없네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레이드를 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서 낸 게. 설계를 안 한 거, 설계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레이드를 과정만 없나? 결과도 없지. 그레이드를 까겠다라는 거고. 5명짜리 조면은 이거 다 하겠죠, 결국에는. 다섯 개 다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5명 다 채웠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결과 나온 것들이 여기 전체 보고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보고서 20%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각각 조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절대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뭐 평가가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게 그 1인이나 아니면 5명 이하 조를 허용을 해주려다 보니까 지금 좀 내용이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아마 뭐 제가 몇 번 설명드리고 아니면은 잘 이거 PDF 나중에 업로드 할 거니까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진행 상황 발표인데요. 뭐 발표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포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3주에 한 번 정도 각 팀별로 발표 시간을 내줄 거예요. 내준다고 했지 제가 억지로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 추진 뭐 예를 들자면 3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저항 추진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항 추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요. 평가 대상도 아니고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중간 발표는. 그냥 우리 조는 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뭐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거나 하지 말고 이 시간을 이용을 하셔서 뭐 물론 급하다 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 시간에 다른 학생들 볼 때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보고 저 조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해주면 맞다고 하면 우리 조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틀리다라고 하면 저러면 안 되는구나. 뭐 그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평가 대상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긴 한데 이거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자주 하는 조는 당연히 결과 보고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개선 사항도 자주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반영하면은 그만큼 잘 나오는 거고. 뭐 진행 상황 발표하는데 뭐 우리 조는 그냥 보고서 잘 내고 끝낼게요. 중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한 보고서가 잘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모두가 알듯이 그러긴 힘들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시간 쓰지 말라는 뜻에서 발표 자료는 꼭 PPT로 할 필요 없어요. PPT로 막 예쁘게 만들어서 연습해서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보고서 있으면은 그 워드 파일 띄워놓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막히고 있어요.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같이 논의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선박 종합설계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고요. 되게 길게 했죠.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은 뭐 이제 제가 저항 추진 수업했을 때 뭐 이것저것 좀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좀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저기 강의 평가 피드백도 있고 하니까 큰 틀에서는 조별 과제지만 조별 과제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뭐 혼자 하겠다는 사람 아니면 적은 수로 하겠다. 우리는 뭐 큰 조 하는 거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도 종합 설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졸업 요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는 혼자 하고 싶은데 혼자 못하게 돼서
졸업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양한, 최대한 다양한 조 구성에 대해서도 괜찮다. 네, 평가는 해주겠다라는 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평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만 혼자 아니면은 2명, 3명이서 하는 조는 어쨌든 본인이 맡은 파트는 당연히 잘 하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건 졸업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거 말고 아무도 안 맡은 파트도 배를 구색을 갖추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해놓긴 해놔야 된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여기 시험 봤을 때 복습 좀 열심히 해라 라는 거. 왜냐하면 졸업 시험이랑 엮여 있거든요. 뭐 기사 자격증 따고 뭐하고 하는 분들은 해당사항 없긴 한데, 대개는 졸업 시험 보니까 졸업 시험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그걸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를 좀 강제를 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업 시작하기 3달 전, 2달 전인가? 예, 수업 시작하기 2달 전인데 먼저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은 여기 PDF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강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은 바로 게시를 하거나 전달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